또한 뭐 파동 원리를 자꾸 음해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오해 소지가 들지만 단순한 글로서만 이렇게 어찌 보면은 댓글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의 진위가 뭔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순간적으로 조금은 내지는 좀 뭔가 이렇게 움츠러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진위가 그래도 저한테 성장의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겠다라는 자극제가 되겠다는 촉매제가 되겠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반응조차 대꾸조차 안 했을 겁니다. 혹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오해를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삐져나온 못은 망치를 부른다. 망치가 거슬리고 두렵다면 조용히 지내면 될 것인데 그런 검증 다 받을 자신이 있으니 파동원리로 어필하고 또 인체파동원리 책도 쓴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인체파동원리가 너무 우수하다면 그 정도는 비난이나 무게는 견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다 시작할 때는 무시당하고 터무니없다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인체파동 원리 핵심 원리인 균형, 편형, 대칭, 밸런스 그리고 이런 평형의 병리 상태인 어긋난 균형, 불균형인 오작동 원리 즉 치우침, 산쪽으로의 쏠림이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삐쳐나온 못, 송곳은 망치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 삐쳐나온 못이 결국은 두리뭉실한 상태에서 삐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1 통증이고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평에 있는 이재호 작가님이 어떤 예술 세계에 있어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 두리뭉실한 가운데서 삐쳐나온 송곳이나 못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쳐나온 송곳에 관심이 가는 거죠. 관심을 가게 만드는 것이 치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삐쳐나온 못에 대해서 관심 1차적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편하게 사면 될 텐데 어떻든 뭐 송곳이 되고 못이 된다는 의미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잘나든 못났든 관심 받고 싶던 관종이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다만 그래도 칭찬만 받고 싶은 또 속성이 있으니까 비난은 싫고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삐져나온 못이 제일 통증이고 두리뭉실하게 사는 게 답인데도 결국 자기 잘난 맛에 더 삐쳐나오는 못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든 제1오작동의 개념인 거죠. 이런 날카로움, 두드러짐, 모남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몸 전체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딴 데도 다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다시 두리뭉실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못을 어떻게 돼요? 망치로 두들겨서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이다. 결국은 날카로운 못은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못인 종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루뭉실하게 만드는 거고 두루뭉실한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치료다. 그래서 인체파동 원리의 핵심인 균형과 불균형, 오작동인 한쪽으로의 치우침, 쏠림의 결과는 결국은 망치질이고 비난임을 인지하고 자각한다면 그 길이 당연히 가시밭길인 줄을 자각해야 함에도 남창규 같은 부분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얕은 공명심에 빠져서 칭찬만 받고 싶고 비난이나 욕은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지는 뭐든지 그렇지만은 뭐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당신과 못 살겠어 이런 말 속에서는 뭐예요? 갈라서자는 의미보다는 뭐겠어요? 내 아픔, 내 고통, 내가 힘든 건 당신 좀 알아줘 달라는 거잖아요. 당신 아니면 누가 내가 이런 말 하겠어. 그나마 당신이니까 나의 반쪽인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부분들인 거죠. 예전에 제가 뭐 명절 때라든지 시댁을 간다든지 또는 시댁에 갔다 오고 나면 맨날 오가는 차 안에서 다툼하고 부부싸움 했던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왜 신경질이지? 신경질 내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낯선 환경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고 긴장인 것을 이해한다면은
그런 투정이나 그런 신란이 날카로운 못이 결국은 뭐요? 나 좀 알아줘. 내 아픔 고통을 이해해 달라는 투정인데도 그 투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진위관계로 사실관계로 따져가지고 왜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당신만 유독 그렇게 투정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또 내지는 그런 비난조차도 또 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낮과 밤이 우리가 하는 하루에 또는 시간의 하나이듯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결국은 왕관이라는 칭송이라는 시소의 반대편은 또 뭐예요? 그 감당하는 무게죠.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권력을 다 받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비난이라든지 그 고통만큼은 또 어떻게 돼 불면의 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대통령을 준비하고 꿈꿨다면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대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돌연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그분이 가지는 삶의 무게, 고통은 엄청날 거다. 결국 왕관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똑같이 균형, 밸런스,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또 이런 조언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요. 다만 그래도 무조건적인 맹비난은 안타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느 유튜브나 어떤 글에 보면 댓글로 야 니나 잘해라. 니가 예를 들면 사탄이다. 너가 악마다. 또 내지는 웃기고 있네. 또는 개 SS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죠. 애정이 바탕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내지는 그조차도 뭐 감내해야 될 몫이긴 하겠지만은 그 비난이나 세상의 신란에 제가 또 자초하기도 했고 또 그런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제가 실제 뭐 스승을 떠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2020년이 된 지금에서는 그래도 뭐 굳이 스승과의 같은 길이 또 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은 인체파동원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려고 또 저 스스로에게 체면, 신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해피가 답은 아니라는 생각에 또 이런 논쟁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도약대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거고요.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체파동원리가 정말 뛰어난 원리라서 치료, 일반인이 생각하는 아픔을 감소시켜주는, 그러니까 완치가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남창규가 그런 의미 속에서는 그래도 아픔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뛰어난 것이라면 좀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꾸 찡찡대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그 말을 새기겠습니다. 이제 봐도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세상과 싸워서 한의학과 다른 한 축을 이뤘다. 그런 맥락에서는 기존 한의학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부분도 아니다. 또 내지는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은 또 한 의미 속에서는 마치 사상의학이 한의학인 양 또는 오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체질이 다르다는 의미 속에서는 네 가지 체질로 대별한다는 편의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또는 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네 가지에 국한시키려고 그래요. 이 사상 체질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예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체질은 각인각생,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다. 그렇다면은 70억 인구라면은 70억 가지 체질이 있다는 것이 사상 체질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자꾸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국한시키려고 한다. 즉 어떤 말이나 어떤 그게 나왔다면 그 원류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격가지에 치우칠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인체파동원리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인체파동원리란 치료란 걸 인정받으려면 세상에 인정받으려면 남창규 한의원이란 간판이 아니라 남창규 인체파동치료원이나 또 남창규 인체파동원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아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은 그랬다면 굶어 죽어요. 그래도 저도 뭐 한 얘기 이때까지 가시밭길을 걸은 것만도 충분한데 굳이 그 법적인 테두리를 받는 한의사, 한의학을 버리고 일반인과 같은 야매의 길을 가겠다. 그 목숨 거는 거죠. 또 내지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제가 저를 성장시켜 준 게 한의학이고 한의사인데 왜 한의학과 한의사를 배제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겠어요. 다만 처음 파동원리가 출발이 일반인인 박종부 쌤이 만들다 보니까 그분도 한테는 세명대 한의대 편입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어떻게든 요구하기도 하고 재단에 또 그런 과정을 찾아보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 제도권이 그런 아무리 특출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편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부 입학이라든지 기여 입학이 결국은 한의학에 편입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의학과 다른 길을 걸어간 것 뿐이지, 한의사인 저 입장에서는 또는 지금 박종부 선생과 갈라선 제 입장에서 굳이 다시 한의학이라고 하는 온실을 버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들판으로 나갈 일은 아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다 보면 지리산 수련자 지하본이라든지 고구려 전통 인체교정원이라든지 기치료원이라든지 간판에서 뭐 하는 치료인지 이미 알 것 같은데, 이 의미 속에서는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한의사가 아니잖아요. 즉 야매라는 관점, 국가의